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글자는 사실 노토산스입니다. 이런 타이틀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타이포 레터링이라고도 하는 이 타이포그라피 디자인은 포스터부터 영상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글자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유니크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돈 주고 배우자니 비싸기도 하고 뭔가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해보면 정말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타이포 레터링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노하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을 진행합니다. 타이포 레터링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떤 글자를 가지고 제작할지를 결정하셔야겠죠. 저는 진 루시드라는 메이플 스토리의 가상의 보스 몬스터 이름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텍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컨셉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저는 이 진 루시드라는 캐릭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성격 을 생각해보면 차갑습니다. 의지를 빼앗긴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캐릭터의 디자인을 보면 날개가 찢어진 나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장미 장식을 하고 있고요. 마치 고풍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출해볼까요? 루시드 군단장이었죠. 이번 컨셉에서도 꽤 무게 있는 캐릭터로 포장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게감 있고 굵은 컨셉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특징을 컨셉 키워드로 도출해본다면 예리한, 유연한, 견고한 같은 컨셉 키워드로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도출해봤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레퍼런스를 수집해야 합니다. 타이포 레터링, 반드시 타이포 디자인에서만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디자인된 결과물이 레퍼런스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림이나 실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설령 건축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눈누나 어도비 폰트 같은 폰트 사이트에서 참고할 만한 디자인을 찾아보거나 TBCF 같은 사이트에서 실제 집행된 광고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이플 스토리 IP로 제작된 배너에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글자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레터링에 앞서 수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타이포의 무게를 정해주도록 합니다. 제가 수집한 레퍼런스는 다소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요. 타이포의 무게는 획의 두께와 여백의 비율, 조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대한 비슷한 무게를 고려해서 디자인된 결과물인 한 가지 폰트 내에서조차 글꼴의 형태, 획의 수에 따라서 시각적 무게는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타이포가 넓을수록 획이 두꺼울수록 직선적이고 각질수록 무거운 느낌을 주는 데요. 심지어는 자간이 넓을 때 각 글자가 독립적으로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무거운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가벼워 보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포의 무게를 고려하여 디자인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베이스가 될 폰트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폰트를 사용할 때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로고 제작이나 레터링 목적의 폰트를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인데요. OFL은 보통 폰트 파일 자체를 재배포하거나 유료 판매하는 것을 말하지만 간혹 폰트의 아웃라인을 깨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 로고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OFL 변형을 허용해준 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폰트는 어도비 폰트나 눈누에서 찾으시면 이 저작권 조항도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찾은 레퍼런스와 방향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가장 적합한 폰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OFL이 허용이 된 폰트 중 모양이 단순하여 변형이 쉬운 노토사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타이포를 제작하기에 앞서 기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와서 아까 적어주셨던 텍스트의 폰트를 변경해줍니다. 저는 노토산스였죠. 그 후 타이포 레터링을 하기 위해 텍스트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이용하여 모양 편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폰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웃라인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될 가로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폰트를 이용한 레터링을 할 때 타이포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싶다면 윗선과 밑선을 넓게, 그리고 선의 간격을 좁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무겁게 하고 싶다면 윗선과 밑선을 좁게, 선의 간격은 넓게 설정해 주시면 무거운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중간 무게를 원하신다면 베이스 폰트와 비슷하게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보다는 살짝 무거운 타이포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만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획이 있는 부분에도 가이드를 동일하게 그어줍니다.
있습니다. 가로선 가이드에 맞춰서 획의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가장자리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디자인을 하기 쉽습니다. 가장자리에 획을 조정했다면 나머지 획의 두께도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차원과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변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로선 가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세로선 가이드를 그려주고 원하는 넓이로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긴 획을 먼저 그린 후 나머지 획도 동일한 간격으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가이드에 맞춰서 글자 획의 너비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가 글자를 디자인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의 눈은 획을 인식할 때 가로 획을 세로 획보다 더 두껍게 인식하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세로 획의 너비가 더 두껍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그려주셔야 획의 굵기가 일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획은 가로 획과 세로 획 중간 두께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어줄 것은 중심선입니다. 글자를 디자인할 때 중심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글자의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설정할 경우 가독성이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의로 중심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가이드에 맞춰서 글자의 중심부를 조절해 줍니다. 이때 중심선이 글자의 무게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초기 기획했던 이미지에 한층 가까워진 글자를 얻어내셨을 겁니다. 이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글자의 개성을 잡아주고 특별하게 만들어주실 시간입니다. 먼저 수집했던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획이 가장 많은 글자를 디자인해줍니다. 바로 디자인하기 어렵다면 러프하게 선을 그어보며 형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스케치를 하며 원하는 형태에 조금씩 다가가시면 됩니다.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정확한 선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세밀한 디테일까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의 형태를 먼저 잡아주세요. 한 가지 틀을 잡아주셨다면 같은 방법으로 남은 글자들에도 이 특징을 유지한 형태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특징을 잡아주셨다면 형태를 디자인하며 나빠지게 된 가독성을 위해 글자의 형태를 다듬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글자의 여백, 간격, 획의 두께를 다듬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프로그램 내 수치의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시각 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글자가 가진 무게와 형태가 일정해 보이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타이포의 디테일을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디테일을 추가할 때는 과장해 주실 부분은 더 과장해서 표현하고 세밀하게 할 부분은 더 세밀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장에서는 레퍼런스를 반복해서 참고하며 글자가 나타내는 이미지를 어떤 부분에서 극대화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디자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형태를 추가하며 바뀐 글자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조정하며 글자가 균일한 여백과 균일한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현재 이 글자에서는 이 우측 상단 부분의 무게가 다소 무거운 느낌이죠. 글자의 위치를 이동해서 무게를 잘 분배해 줍니다. 무게가 균등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글자에 장식적 요소를 추가해 봅니다. 이전에 집행된 광고송 루시드 타이포를 확인해 보시면 마치 비행 궤적을 그리듯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판타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루시드라는 캐릭터성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타나는 스타일을 계승해서 디자인하고자 곡선 형태의 장식을 여기서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타이포가 액션성 있고 강력한 디자인을 하고 계신다면 속도감이 있는 평행사변형이나 체인 등의 쉐입을 써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디지털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하고 계신다면 육각형이나 글리치, 어쩌면 이런 파형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식을 추가하며 생긴 궤적에 맞춰 타이포 디자인 역시 조화롭게 수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요소가 아닌 시각적인 재미를 더해줄 수 있도록 반짝이나 나비 같은 요소를 추가하며 마무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갖춰진 디자인에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효과를 살짝 더해준다면 타이포가 전하는 의미들이 더 풍성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타이틀은 배너에 넣어 광고로 사용하거나 그 자체만으로 로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기존 폰트를 이용한 타이포 레터링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을 배울 때 기본 중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분야이자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니 계속해서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